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극동도시 시찰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 아무레에 도착해 전투기 공장을 시찰했고 또 내일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도시 콤소몰스크나 아무레에서 전투기 생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유리 가가린 공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과거에 2차례나 시찰을 했던 그런 공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공군력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이 환영식 후에 바로 전투기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공군력이 취약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800여 기 기체, 우리보다 한 거의 2배 정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6.25 때 쓰던 것부터 가장 최신인 미그 29도 거의 생산된 지 한 40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띄울 수 있는 기체도 거의 없고 현대전에 적합한 기체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콤소몰스크 나무로 항공기 공장 정식 명칭. 여기는 러시아의 최첨단, 가장 첨단인 이제 Su-33, 35거든요. 거기는 Su-57은 러시아판 F-22 랩터예요. 예. 그러니까 최신의 공군기를 생산하는 데가 이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육상 전력, 포병 전력은 뭐 핵무기 포함해서 어느 정도 갖췄는데 해군력과 공군력이 절대 열세고 특히 네. 공군력은 거의 괴멸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 시기에서부터 뭐 길게는 김일성 시기에서부터 공군력 제거는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예. 근데 공군력 제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 공군력 현대화. 김 위원장의 그 비행기 사랑이 아주 각별하거든요. 그 원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행기 대회. 본인이 비행기 된 얘기를 많이 해요. 해군도 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정말 가보고 싶었던 데가 이 SU 계열 최첨단 전투기 조립 공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공군력 재건, 뭐 현대화를 염두에 둔 그런 염원이 깔린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합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훈련에 참관하고 그리고 해상 사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동행 없이 사실상 지금 나홀로 순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후에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난다는 거 이거는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7.27 예. 정전협정 기념일,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그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장 장비 전시회에 쇼이구 국방부 장관 일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들의 무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는. 쇼이구 장관이 러시아의 해군력을 보여주는 행사를 직접 본인이 이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의 특징을 보면 철저히 군사부문이에요. 지금 민간 경제부문 같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와스토치니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정찰 위성 ICBM 로켓을 상징하는 데고 꼼소몰스크 나무레는 전투기 공장을 상징하는 데고 블라디보스톡은 이건 해군력이거든요. 예. 거기다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해상 사일까지 하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이번 방러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위험한 군사적 협력, 군사적 거래를 위한 방러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죠. 겉으로 드러난 거고 아직은 푸틴 대통령도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고 그러지만 예. 지금 현재까지 이 위반한 어떤 뚜렷한 사항은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그 이면에는 지금 러시아가 아주 절박한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탄약 공급 이걸 이제 덮어 씌우는 행보가 지금 이런 군사 행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크렘린궁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회담 내용들은 전혀 지금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파병을 한 국가는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예. 다 민병대 수준인 거고 개인적 차원인 거지.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결국은 예. 북한군 파병이라는 건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또 북한도 하지도 않을 주제를 끄집어내서 사실은 그 물밑에 숨겨져 있는 민감한 군사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은폐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중요한 모임 정상회담을 했는데 합의문이 없거든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북러 간에 보이지 않는 이면 계약이나 아니 합의를 했어도 공개할 수 없는, 이미 크렘린궁이 그렇게 말했죠.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예.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말 안 했고 푸틴 대통령이나 크렘린궁이나 당연히 군사 분야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아무도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자,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한 달 반 전부터 러시아에 탄약 제공을 시작했다라는 주장인데, 한 달 반 전이라고 한다면 이 정전 협정일을 계기로 이제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던 바로 그 시점이어서,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그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이전부터 논의는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 물밑. 그러니까 쇼이구 장관이 갔을 때 확실하게 협상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계속,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선에서 지금 거의 이 탄약이 고갈된 상태거든요. 예. 사망한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도 탄약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명분 있는 반란이었던 거죠. 예. 전선에서 고사하느니 탄약을 받기로 압박을 하는 어떤 반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미 한 달 반 전 이전부터도 탄약을 갔을 수가 있죠. 이제 그 이후에 쇼이구 장관 방북이나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은 일종의 세리머니, 의식적인 차원인 거고, 전선의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이미 꽤 전부터 탄약에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부터 탄약을 합의해도 간다고 해도 너무 늦거든요. 예.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만나기 전부터 논의는 계속돼 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정상회담 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주기지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앞선 두 차례 실패를 했던 그런 정찰 위성 기술과 관련해서 러시아에게 어느 정도 협조를 받을 것이냐, 어느 정도 도와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 거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위성 자체는 제재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주 개발은 평화적인 모든 국가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발사체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게 좀 피해간 거죠. 발사체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예. 발사체는 ICBM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위성이나 ICBM이나 핵기술이나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나 이런 전략 기술들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국가도 통째로 이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약속을 했고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예. 이 기술 이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이 워낙 다급하니까 북한의 탄약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정찰위성에 대해서 일종의 유인책, 유인글을 던졌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경우든 러시아가 핵심 기술은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지금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단계를 봤을 때 러시아의 오래된 기술이나 어느 정도의 어떤 기술적 조언도 도움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역량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10월 달에 예고됐던 3차 천리마 1형 발사 같은 예. 경우에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와준다 얼마 안 그래도 남았죠. 예. 로켓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을 다시 장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차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러나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일정한 도움을 받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첨단 핵심 기술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일종의 유인책의 일종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북한과 러시아에서 좀 엇갈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제 러시아에서도 흔쾌히 수락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도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만큼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셔틀 외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예상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향후 이번에 합의된 협력 관계를 토대로 물밑에서 북한의 탄약이 얼마나 가느냐, 얼마나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체제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줄 수 있는 건 결국 탄약 문제밖에 없거든요. 또 휴전이 된다고 그러면 건설 노동자 정도. 근데 가장 시급한 탄약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급한 현안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약 문제에서 만일에 만족할 만한 도움이 있고 또 그 필요성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방북을 하겠죠. 워낙 급하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도 원래 이제 답방을 하는 이런 얘기는 의례적으로 초청을 하고 의례적으로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정상회담의 의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방한다고 해서 뭐 당장, 왜냐하면 이미 얘기 다 됐는데 또 뭐 당장 또 할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기 답방의 가능성도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인데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의례적인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쇼이구 장관의 방북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로로 상당 부분의 이 탄약 공급에 대한 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 예. 식량이나 에너지, 그다음에 향후 미래 군사협력 같은 경우 얘기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우리 안보를 위협을 한다면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대북 대러와 관련해서 회원국들의 공조를 좀 요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상황은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한반도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 전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 왜냐하면 바스토치니를 굳이 김 위원장을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거니까 또 있지만 사실 푸틴 대통령의 보수는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만일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계속 압박을 하면 북한을 무장을 시켜서 ICBM 기술을 줘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도 줄 수 있다. 이런 무한의 압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와 유럽 전장이 지금 연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미국을 포함해서 나토, EU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사실은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대응 체제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지금 러시아도 무한정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게 북한의 탄약을 러시아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전세를 뒤주지 못해요. 그냥 전선이 붕괴되는 걸 막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를 지치게 해서 빨리 휴전을 하고 싶은데 종전하고 싶은데 그럼 탄약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이 탄약을 공급하면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이 생기거든요. 안 좋은 시나리오죠. 예. 근데 만일에 여기에 반발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무기는 게임 체인저예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선을 넘는데 사실 주저스럽죠. 예. 명백하게 넘어버리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첨단, 그러니까 이 상당히 성능이 좋은 무기들을 K9이나 아니면 기타 탄약이나를 무한정 공급한다고 그러면은 러시아로서는 아주 머리 아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무한정 가는 것 같지만 러시아도 살짝 지금 수위는 조절하고 있어요. 한국에게도 설명해주겠다. 그다음에 겉으로는 위반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강대강 대응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수위를 조절하는 이제 치열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이 들어간 어떤 전쟁 수행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데 관여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대규모 제재를 부과하는 건데 그러면서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의 어떤 안보 협력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뭐 현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대응, 협력, 그다음에 제재죠. 제재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관계되는 직접적인 기업이 아니라 여기에 연관되는 기업까지 연관을 시키면 제재 범위가 광범해지거든요. 이거는 러시아도 많이 아픕니다. 북한도 아프고.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축이 오거든요. 그 범위가 무한정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즉각 제재를 했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 카드를 이제 끊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그런 추가 제재보다 지금 양측의 전략적 협력이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둘이 협력을 상쇄할 만큼의 아픈 제재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해법으로
이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게 지금 미국의 숙제인데 일단은 제재 강화 쪽으로 이제 이 흐름을 잡은 거죠. 예. 자, 실제로 중국이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국정원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북러 밀착 행보에 지금 얼마나 동참을 할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앞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이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좀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입장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국제 공급망에서 북한은 퇴출당한 상황이고 러시아도 거의 퇴출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국제 공급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러와 밀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두 불량배하고 얽히는 거거든요. 예. 중국은 불량배의 위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한미일이 협력을 하니까 북중러 연대는 또 필요하거든요. 대응 반작용으로. 이미 중국은 러시아하고 자파드나 바스톡 같은 서부연합, 동부연합 이런 매년 정례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동해에서도 해군 공군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북한이 끼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함정 한 누척이나 비행기 몇 대만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협력은 군사훈련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전략적인 압박이 되는 군사훈련 수준까지는 몇 년이 걸릴 거고 군사훈련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또 북한이 참여한다고 해서 북중러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북중러 군사 연습은 가능하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미일의 특히 한미 예. 한미 협력, 한미 군사 연습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 수준까지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 협력도 단계가 낮거든요. 당장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한다면 상징적인 차원의 훈련이 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한미일로 대응하는 그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예. 이건 이제 티포텟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행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